네, 지난 시간엔 로잔운동이 발표한 케이프타운 서약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한국로잔위원회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서울신학대학교 최영근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영근입니다. 로잔운동이 과거에는 서양 위주로 흘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아시아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어떻게 해서 들어오게 됐나요? 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이야기했듯이 제1차 로잔 대회가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지 2년 후 1976년도에 미국 아틀란타에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위원회가 구성되었고 처음으로 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에 조종남 박사님을 비롯해서 아시아 로잔 지도자들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아시아 로잔 지도자들은 아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아시아 로잔 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결의하고 아시아 로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1978년도에 싱가포르에서 아시아 로잔 대회를 처음으로 개최한 이래로 2011년까지 7번의 아시아 로잔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특별히 1989년도 제2차 마닐라 로잔 대회가 열리는데 아시아 로잔 위원회는 큰 역할을 감당을 했고 불교와 힌두교와 또한 유교권 그리고 사회주의권이 밀집해 있는 아시아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대한 역할을 했고 마닐라 대회를 여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아시아의 복음화율이 상승하는데 많은 역할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이 운동이 한국에는 언제 들어오게 됐습니까? 예, 2차 마닐라 대회 때 저희 한국에서는 60여 명의 대표들을 마닐라 대회에 보냈는데 거기에서 한국 복음화를 위해서 한국 로잔 위원회를 결성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조종남 박사를 비롯해서 김선도 목사님, 박조준 목사님 이런 분들이 한국 로잔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첫 의장으로는 김선도 목사님께서 그 역할을 담당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한국로잔위원회가 설립되면서 우리 한국에 미친 영향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마닐라 선언문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었고 또한 로잔 협의회라든가 이러한 다양한 모임들에서 논의되고 출판된 문서들이 번역되어서 한국교회에 소개되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조종남 박사님께서 번역하신 복음과 문화와 같은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내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들과 특별히 IVF라든가 조이라든가 이런 학생 선교 단체 운동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네, 그럼 한국로잔위원회가 또 어떤 활동들을 했습니까? 1987년도에 시작된 로잔 운동 안에 젊은 지도자의 모임이 있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Younger Leaders Gathering, YLG라고 하는데 87년도에 이어서 2006년도에 제2차 YLG 모임이 말레이시아 포트 딕슨에서 열렸습니다. 이 당시에 한국 로잔위원회는 20여 명의 대표들을 선발을 해서 YLG 모임에 보냈고 거기에서부터 한국 로잔 위원회가 시니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본격적으로 참여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10년이 흘렀잖아요. 다시 돌이켜 봤을 때 그때 제시된 과제 혹은 나아갈 방향 이런 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케이프타운 서약의 2부에 나오는 다양한 주제들 가운데 비즈니스 에즈 미션, 비즈니스 선교죠. 그리고 일터 사역, 그리고 또 전문인 선교 이러한 다양한 주제들과 이슈들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있는 많은 선교 단체 그리고 신학교들의 파급이 되어서 현재 더욱더 심화되어 나가는 과정 가운데 있으며 선교 단체들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이러한 이슈들을 선교 현장에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유명 목회자분들도 많은 문제점의 대안으로 로잔 운동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히 여러 목사님들께서 로잔 운동을
보시고 또한 로잔의 중요한 문서들, 로잔 언약과 마닐라 선언문과 케이프타운 서약을 읽어보신 분들이 로잔 운동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이 복음에 대한 열정과 복음 전파 선교에 대한 중심성과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고 갱신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좋은 징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한국 로잔 위원회가 중국 선교에도 영향을 줬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것은 참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2010년도에 3차 케이프타운 대회 때 국제 로잔 위원회에서는 중국 대표들 200여 명을 이제 선발을 했습니다. 선발을 해가지고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여하게 했는데 케이프타운 대회에 참여하러 베이징 공항에 왔을 때 그들이 공안에 의해서 출국 정지를 당했습니다. 정부가 막았군요. 정부가 막았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부에서 선교사들에 대한 추방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마 거의 10여 년 전에도 아마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조짐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참여하지 못했고 케이프타운 대회 때는 전체 4,500명의 참가자들이 중국 대표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중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 이후에 저희가 한국에 돌아와서 중국 지도자들 한 100여 명을 한국에 초청을 해서 2012년과 2013년에 중국 선교 지도자들을 위한 모임을 가졌습니다. 네, 언젠가 중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는 그날 한국 로잔 위원회의 활동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릴 그날 꿈꿔봅니다. 네, 교수님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한국 로잔 위원회의 구체적인 활동을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